신혼의 거짓말, 남편이 마주한 충격의 증거. 결혼 3개월 차 아내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메시지가 내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밤도 고마웠어. 당신 남편은 모르겠지? 라는 문자 한 통이.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온한 아침 작은 불안감. 새벽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아내 지은이를 바라보며 결혼한 지 이제 막 3개월이 된 우리 부부의 일상을 떠올려 봤죠. 신혼집 30평 아파트,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벽에 걸린 우리의 웨딩 사진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예쁘게 잠들어 있었고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숨소리까지도 사랑스러웠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편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그런 묘한 기분이었어요. 여보, 일어날 시간이야. 지은이를 깨우며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지은이는 몸을 돌리며 조금만 더 라고 중얼거렸어요. 예전 같으면 눈을 뜨자마자 활짝 웃으며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말하던 그녀였는데 말이죠. 샤워를 하고 나와 거울을 보니 32살의 평범한 직장인인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요즘 들어 눈가에 생긴 작은 주름들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지은이가 저를 예전만큼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쳐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지은이를 다시 불렀지만 평소보다 30분이나 늦게 일어났어요.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난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젯밤에 일찍 잤는데도 이렇게 피곤해? 제가 물었죠. 응. 그냥 잠을 깊게 못 잤나 봐. 지은이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만든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으며 우리 남편 요리 솜씨가 늘었네.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몇 젓가락 집어먹고는 배 안 고파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 지은이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신혼생활의 적응기쯤으로 생각했죠. 결혼 초기에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입니다. 아내의 미묘한 태도 변화. 그날부터 지은이의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퇴근 후에는 항상 오늘 뭐 했어? 힘들지 않았어? 라며 안부를 물어보던 그녀가 요즘엔 집에 오자마자 바로 샤워부터 하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바빴어요. 지은아,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이 제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응응, 그래라며 대충 들어넘기거나 아예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메시지가 와도 누구한테서 왔나 봐줄래? 라며 자연스럽게 보여줬는데 요즘엔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재빠르게 화면을 뒤집어서 확인했죠. 그리고 무언가를 타이핑할 때의 그 집중하는 표정이란 마치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다가 지은이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와? 제가 농담 삼아 물어봤죠. 아, 회사 동료들이 내일 회식 때문에. 지은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급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는데 회식 관련 단체 카톡방에서는 보통 긴 간격으로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런데 지은이 폰에서는 거의 1분 간격으로 계속 알림이 울렸어요. 마치 누군가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 잠들기 전 우리만의 시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침실 불을 끄고 누워서도 휴대폰 화면 빛이 지은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야? 제가 물어보면 아니야, 그냥. 인스타그램 보는 중이라고 했지만 화면을 흘끗 본 순간 인스타그램이 아닌 카톡 대화창이었던 걸 분명히 봤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주말이었어요. 예전엔 주말이면 우리 어디 갈까? 뭐 할까? 라며 함께 보낼 시간을 계획하느라 바빴는데 요즘엔 집에서 쉬는 게 좋겠다며 종일 누워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킨십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소파에 앉아서도 자연스럽게 제 팔에 기대거나 손을 잡곤 했는데 요즘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잠들 때도 예전엔 서로 꼭 안고 잤는데 이제는 각자 침대 끝쪽에서 자고 있었죠. 남편의 직감, 점점 커지는 의심. 2주가 더 지났을 때 제 마음속 불안감은 확신에 가까운 의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들어온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왜 늦었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하지만 지은이는 평소 격리부에서 일하는데 격리부가 야근을 할 만한 급한 일이 목요일 저녁에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게다가 옷에서 평소 쓰지 않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남성용 향수였죠. 새 향수 샀어? 제가 넌지시 물어보니까 향수? 무슨 향수? 지은이는 당황하며 코끝을 킁킁거렸어요. 아,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향수를 많이 뿌렸나 봐. 변명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답 같았죠. 그 다음 날 점심시간에 지은이 회사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깜짝 방문을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점심 도시락을 싸서 말이죠. 하지만 회사 로비에서 만난 지은이 동료가 제게 말했어요. 지은이 씨요? 오늘 연차 내셨는데요. 아침부터 안 나오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은이는 분명 아침에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해라고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혹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신혼부부에게 흔히 있는 일 아닐까? 지은이에게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더 어두운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지은이가 돌아왔을 때 오늘 미팅 어땠어? 라고 물어봤어요. 아, 생각보다 길어졌어. 정말 피곤해. 지은이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내의 숨겨진 메시지 발견. 운명의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친구들과 쇼핑하러 간다며 외출한 후 저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급하게 나가느라 침실에 휴대폰 충전기를 두고 갔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두었을 텐데 요즘 들어싸인 의심 때문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은이 휴대폰에 다른 충전기를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충전기를 정리하다가 지은이가 서랍에 넣어둔 옛날 휴대폰이 보였어요. 결혼 전에 쓰던 폰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전기를 연결해보니 아직 켜지더라고요. 호기심에 카톡을 확인해봤는데 제가 본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대화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보고 싶어. 나도. 내가 결혼한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미안해. 하지만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정리할게. 메시지들의 날짜를 보니 우리가 결혼하기 1달 전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메시지는 오늘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 다행히 내가 보낸 메시지는 못 봤지만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알아. 그런데 민수야, 사실 고백할 게 있어. 그 다음 메시지들은 삭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건 다 알았으니까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3개월 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여자가 그때도 이미 다른 남자와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민수. 그 이름을 곰곰 생각해보니 지은이 회사 동료 중에 민수라는 남자가 있었던 걸 기억했어요. 결혼식 때 축의금을 줬던 그 민수 말이에요. 키가 크고 잘생긴 아직 미혼인 그 남자. 혼란스러운 남편의 고민. 그날 밤 지은이가 쇼핑백 하나 들고 들어왔어요. 뭐 샀어? 제가 최대한 평온하게 물어봤죠. 아, 그냥 원피스 하나. 별거 아니야. 하지만 쇼핑백을 보니 남성 의류 브랜드였어요. 지은이는 그 브랜드에서 쇼핑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브랜드에서 여성 옷도 파는 줄 몰랐네. 제가 말했더니 지은이는 순간 당황하며 아, 친구가 남자친구 선물 사는 걸 도와준 거야라고 급하게 변명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결혼 3개월 차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은이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매력이 없어서일까? 온갖 자책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결혼식 날까지 연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 나만 바보였던 거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일요일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왜 안 가? 라고 물어보니까 몸이 좀 아파서라고 했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앉을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복수심밖에 없었거든요. 지은이는 평소와 달리 혼자서도 교회에 가겠다고 했어요. 혼자 가기 싫어라며 항상 저에게 의존하던 그녀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갔다 온다며 나간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집에 들어온 건 오후 5시였어요. 예배 후에 뭐 했어? 제가 물어보니까 친구들과 밥 먹고 이야기했어. 하지만 평소 교회 친구들과 만날 때는 항상 제게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오늘은 왜 혼자 간 걸까요? 그 주 내내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회사 동료들이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집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지은이와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고 평범한 부부인 척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의 은밀한 외출 포착. 목요일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은이가 내일 회사에서 MT 간다고 했어요. 1박 2일로 강원도에 간다는 거였죠. MT? 격리부에서도 MT를 가? 제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분기별로 한 번씩 가거든. 팀워크 향상 차원에서.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은이 회사는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 부서별로 MT를 갈 만한 규모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지은이는 평소 회사 동료들과 친하지 않다고 하면서 회식도 빠지곤 했는데 MT는 간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몇 명이나 가는데? 우리 팀 전체니까. 7명 정도? 남자는 몇 명? 남자? 왜? 지은이가 갑자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3명 정도? 잘 모르겠어. 그날 밤 지은이가 여행 가방을 쌌어요. 근데 이상한 건 회사 MT라고 하면서 새 속옷과 새 잠옷을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평소 쓰지 않던 진한 향수까지. 이거 정말 회사 MT가 맞나? 금요일 아침 지은이를 배웅해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잘 다녀와라고 말은 했지만 가슴 한편에선 정말 MT를 가는 걸까? 라는 의심이 계속 들었죠. 점심시간에 참다 못해 지은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남편인데요. 오늘 MT 관련해서 혹시 MT요? 저희 회사에서 MT 계획은 없는데요. 네. 그럼 지은이 씨는 오늘 개인 연차 사용하셨어요. 전화를 끊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역시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날 오후 회사를 조퇴하고 집에 와서 지은이가 남겨둔 흔적들을 살펴봤어요. 평소 쓰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는 걸 보니 정말 1박 2일 여행을 간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와 어디를 간 걸까요? 저녁에 지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도착했어? 재밌게 놀아.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응, 잘 도착했어. 지금 저녁 먹는 중이야. 하지만 사진은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여기 경치 좋다며 사진을 보내줬을 텐데. 의문의 남성과의 만남 목격. 토요일 오후 참다 못해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지은이가 강원도에 있다고 했으니 설마 서울에서 볼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은이가 자주 가던 카페들을 돌아다녀 봤어요. 홍대 근처 카페, 강남 쇼핑몰, 한강공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역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보다. 정말 MT를 간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 앞 골목길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은이가 한 남자와 함께 우리 아파트 건물 앞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민수였어요. 결혼식 때 봤던 그 민수 말이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고 지은이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 저는 급하게 근처 편의점으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앞에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니 민수가 지은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 집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개월 전까지 당신만 사랑해라고 했던 그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고 있다니. 키스가 끝나고 민수가 지은이에게 뭔가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지은이는 그걸 받아들고 활짝 웃었어요. 결혼 후에 제게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환한 미소였어요. 민수가 떠나고 나서 지은이는 혼자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을 편의점에 서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MT는 거짓말이었고 민수와 함께 어딘가에 갔다 온 거구나. 그럼 어젯밤에도 민수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충격과 분노. 그날 밤 지은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MT 어땠어? 제가 물어봤죠. 좋았어. 오랜만에 동료들과 친해진 것 같아. 지은이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진 좀 보여줘. 사진? 아, 별로 안 찍었어. 그냥 쉬기만 했거든.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보.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혹시 회사에 민수라는 동료 있지? 순간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수? 왜 갑자기? 그냥 결혼식 때 본 것 같아서. 기억이 안 나네. 아, 민수. 있긴 하지. 근데 왜? 같이 MT 갔어? 응. 같이 갔어. 그 순간 확신했어요. 지은이는 민수와 1박 2일을 보낸 거였어요. MT가 아니라 불륜 여행을 다녀온 거였죠. 그날 밤 지은이가 샤워하는 사이에 그녀의 가방을 확인해 봤어요. 새 속옷들은 사라져 있었고 대신 모텔 어메니티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가 준 그 작은 상자. 열어보니 커플링이었어요. 제가 지은이에게 준 결혼 반지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밀려왔죠. 내가 사랑했던 지은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결혼식 때의 그 맹세는 뭐였을까? 나만 진심이었던 건가? 증거 확보, 진실의 한 걸음 더. 다음 날 일요일 지은이가 친구 만나러 간다며 또 외출했어요. 이번에는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고 작은 녹음기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은이를 미행하기 시작했죠. 결혼 3개월 차에 아내를 미행한다니.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은이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저는 한 칸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심장이 쿵쿵거렸고 들킬까봐 식은땀이 났어요. 강남역에서 내린 지은이는 한 호텔로 들어갔어요. 5성급 호텔이었죠. 친구 만난다더니 왜 호텔에?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10분 후 민수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로비에서 만나자마자 자연스럽게 포옹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로비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3시간이 평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머릿속으로는 온갖 상상이 펼쳐졌고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오후 5시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지은이의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구김이 있었어요. 민수는 지은이의 허리에 손을 두고 있었죠. 다음에 또 보자. 민수가 지은이의 귀에 속삭였어요. 응, 빨리 보고 싶을 거야. 지은이가 대답했죠. 남편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아. 조심할게. 그 대화를 모두 녹음했어요. 확실한 증거였죠. 호텔에서 나온 후 두 사람은 근처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어요. 민수가 지은이에게 비싼 가방을 사주더라고요. 3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어요. 제가 지은이 생일에 사준 가방보다 훨씬 비싼.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질 때 다시 한번 길게 키스를 했어요. 백화점 앞에서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봤어요.
남편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되라는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저녁 8시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제가 물어봤죠. 응,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뭐 샀어? 새 가방을 보며 물어봤어요. 아, 이거? 친구가 선물해줬어. 승진 축하한다고. 승진? 지은이가 언제 승진했다고 했나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에 그녀의 새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잠금 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번호로 다른 남자와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정말 좋았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꿈만 같아. 나도. 이런 감정 처음이야. 결혼하기 전에 당신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잖아.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줘. 상황을 정리할게. 상황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저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겠다는 뜻이겠죠. 아내와의 긴급 대면. 월요일 아침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출근 준비를 하던 지은이에게 말했죠. 무슨 이야기? 지금? 회사 늦겠는데. 회사는 오늘 안 가도 돼. 연차네.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지은이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혹시 들킨 걸까 하는 불안감이 역력했죠. 소파에 앉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이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어제 녹음한 파일과 사진들을 준비했죠. 지은아, 정직하게 대답해줘. 민수라는 사람과 무슨 사이야? 민수? 그냥. 회사 동료라고 했잖아. 회사 동료와 호텔에 가서 3시간을 보내.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 어제 강남 호텔에서 민수와 만났지? 이것도 모르겠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은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언제부터였어? 제가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야. 언제부터였냐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결혼 후 지은이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죠. 결혼하기 2개월 전부터.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개월 전부터?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 결혼식 때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눈물조차 연기로 보였어요. 왜?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럼 뭐야? 왜 결혼을 했어? 왜 나를 속였어? 사랑해서. 당신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하지만 민수를 잊을 수가 없었어. 동시에 두 남자를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돼?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속 미안해, 미안해만 반복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바람을 피울 거야? 아니면 이혼할 거야? 그 질문에 지은이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뭐? 이대로 살자고. 당신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는 걸 모른 척하면서 민수와는 끝낼게.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정말로? 응, 약속해. 정말 끝낼게.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거든요. 신혼의 배신, 남편의 결심. 그날 오후 지은이는 정말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앞에서. 민수야, 미안해. 우리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이 알았어. 뭐? 어떻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정말 끝이야. 지은이는 통화를 끝내고 제게 말했어요. 이제 됐지? 정말 끝냈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30분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은아,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나와. 내가 책임질게. 지은이는 그 문자를 보고 또 흔들렸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진심으로 민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은아, 정직하게 말해봐. 민수와 나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 지은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몰라. 정말 몰라. 둘 다 사랑해. 그런 사랑은 없어. 진짜 사랑은 하나뿐이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3개월간의 신혼생활, 그중 2개월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저만 혼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결혼 반지를 빼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죠. 이혼 상담 받고 싶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걸 듣고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이혼할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3개월 동안 줬어. 당신은 그 시간을 다른 남자와 보냈고, 앞으로는 정말 바르게 살게. 민수와도 완전히 끊을게. 믿을 수 없어.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어. 그 다음 주 저희는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결혼한 지 정확히 3개월 하루 만이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사랑했어. 당신을 정말 사랑했다고. 사랑했다면 배신하지 않았을 거야. 그것이 저희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이혼 직후 첫 한 달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더 잘해줬으면 달랐을까? 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죠. 친구들은 잘된 일이야. 미리 알게 돼서 다행이지라고 위로했지만 그때는 그런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서 밥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3개월 동안 지은이와 함께 먹던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문득 그녀가 맛있다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때도 연기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서글펐어요. 그런데 이혼 2개월째 되던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은이 회사 동료였던 혜진 씨에게서였어요. 오빠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 지은이가 민수와 만난 건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였어요. 6개월 전?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지은이가 오빠와 결혼을 결정한 이유가 뭐였는데요? 민수가 먼저 결혼을 거부했거든요. 지은이가 같이 살자고 했는데 민수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오빠에게로 온 거였어요. 일종의 차선책이었던 셈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허탈했어요. 저는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선택했는데 지은이에게 저는 민수가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대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 후에 민수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지은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걸 보고 나서야 질투가 났나 봐요. 그래서 다시 유혹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은이가 왜 그렇게 쉽게 민수에게 넘어갔는지, 왜 저에게 미안해하면서도 민수를 포기하지 못했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처음부터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결혼이었다는 것도요. 그 후로 점점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오래된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이혼 6개월 후쯤 우연히 지은이와 민수를 다시 마주쳤어요. 백화점에서였는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니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고 민수는 솔직히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은이와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 지은아. 안녕.
잘 지내? 응. 너도 잘 지내는 것 같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느꼈어요. 지은이도 후회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니까 돌아갈 수 없겠죠. 민수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질투도 아닌 그냥 연민 같은 거였어요. 이 사람도 진짜 사랑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지은이와 민수가 헤어졌다는 거였어요. 민수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결국 민수도 진정한 사랑을 몰랐던 거죠.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녀가 결혼했을 때 포기했어야 했어요. 남의 결혼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였죠. 지금의 저는 솔직히 말하면 꽤 괜찮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도 했고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을 꾸미는 재미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 없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요즘 소개팅도 몇 번 나가봤어요. 처음에는 또 속을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작은 거짓말이라도 눈치챌 수 있게 됐거든요. 어쩌면 지은이 덕분에 얻은 능력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지은이는 저보다 민수를 더 사랑했지만 민수가 결혼을 거부하자 저를 선택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거죠. 진짜 사랑이었다면 민수를 기다렸거나 아니면 완전히 포기했어야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연인이나 배우자의 작은 변화가 느껴진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자책하지도 마시고요. 직감이라는 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해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배신을 당했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배신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배신당한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처럼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독이에요. 3개월간의 짧은 결혼 생활, 그리고 1년간의 홀로서기.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준비도 됐어요. 물론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진실하게 사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은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고 거짓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평생을 속임수 속에서 살 뻔한 걸 생각하면 3개월 만에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은 진짜인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만나시길, 진짜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